안녕하세요. 오늘은 삼국시대 사료를 들고 왔습니다. 김구 전공 역사의 한국사 2주차 자료에 실린 사료를 비롯해 1주차 때 배웠던 고구려 내용까지 포함하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관련 사료입니다. 밑줄 친 기역이 지칭하는 인물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말하면 했습니다. 기역은 왕의 밑줄이 쳐 있고요. 빈칸 니은 앞에는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처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입니다. 따라서 고구려 시대에 어떤 왕이 뭔가를 설치하거나 세운 내용이겠죠. 도금해 볼게요. 2년 하 6월 진왕 부견. 2년 여름 6월에 진나라 왕 부견이 견사 급부 도순도 파견했다. 사신 및 석가모니인 순도를. 여기서 부도는 석가모니의 별칭인데요. 순도라는 승려가 석가모니만큼이나 불심이 깊다라고 표현한 것이겠죠. 송불상경문 보냈다. 불상과 경전을 왕견사회사 왕은 사신을 보내 다시 살해했다. 이공박물 박물을 바침으로써 즉 여러 고장의 산물을 바침으로써 립, 니은, 교육, 자제. 니은을 설립하고 자제들을 교육했다. 자, 이 사료에서는 키워드 2개만 읽어도 맞힐 수가 있는 쉬운 사료입니다. 키워드는 바로 진왕 부견 그리고 순도입니다. 꼭 외워주시고요. 전진 부견이 승려 순도를 파견하고 불상과 경전을 보낸 고구려 시기의 왕은 누구일까요? 네, 소수림 왕이죠. 그리고 소수림 왕 시기 설립하여 자제들을 교육한 기관은 무엇이죠? 네, 태학입니다. 따라서 기역은 소수림 왕, 니은은 태학. 이 사료에서 쓰인 글자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 놓칠 글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여금 사자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뜻이 좀 많습니다. 지금처럼 사신, 심부름꾼과 같은 의미로 자주 쓰이고 또 절도사, 관찰사 할 때도 이 사자입니다. 그런데 동사처럼 오면 사역동사예요. 뭐뭐하게 시키다, 뭐뭐하게 하다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 천재 사아 장백수라는 문장을 보면 천재가 나로 하여금 백수, 즉 온갖 동물의 장, 우두머리가 되게 했다와 같이 해석하거든요. 이처럼 동사처럼 오게 되면 뭐뭐를 하게 하다, 시키다와 같이 쓰인다는 거. 그래서 이 글자 이름이 하여금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따로 각주를 달아서 특별히 의미가 없지만 이 부도, 뜰부, 잡을 도자도 다른 사료에 나온다면 유의미하게 나올 수 있는 글자들이거든요. 뜰부는 부력, 부양하다 등에 쓰이는 부자고요. 파자를 해보면 앞에 물 숫자 뒤에 아들 자자 위에 손톱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머리를 손으로 끌어당기는 모습인데 이게 물에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애가 둥둥 떠 있는 뜰 부자가 된 겁니다. 잡을 도자는 놈 자자 위에 주검 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시체가 된 거죠. 그래서 죽인다, 잡아 없애다 등의 뜻으로 도축, 도살, 도륙 이럴 때 쓰입니다.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번. 기억에 들어갈 국가의 이름은 했습니다. 출처는 삼국사기 신라 본기 지증 마립간이고요. 그러면 시기는 확 좁혀졌네요. 도금해 보면 기역 귀복 기역 국가가 돌아왔다. 옷으로? 이상하죠. 옷 복자는 원래는 항복하다, 복종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옷이라는 뜻이 나중에 파생된 건데 옷복으로 더 많이 쓰이다 보니까 옷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역사 사료에서 이 글자가 나왔는데 옷이라고 하면은 해석이 영 이상하다. 그러면 항복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기역 국가가 항복해왔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세이 토의 위공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했다. 기역, 제, 명주, 정동, 해도
기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이다. 혹명 울릉도. 혹은 부른다. 울릉도라고. 이건 그냥 답이 나와버렸어요. 신라시기 울릉도에 있던 왕국은 뭐죠? 네, 우상국입니다. 기역은 우산국. 여기서 울릉자는 사실 도금이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증마립간이라고 시기가 매우 좁혀져 있고 동해 그리고 섬도자 정도를 읽는다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울자 읽는 게 힘든데요. 우울하다, 침울하다, 울창하다 할 때 쓰이는 그 울자입니다. 이거는 파자를 해도 외우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가 많고 전반적으로 네모나고 복잡한 것이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답답해 해가지고 답답할 울 이고요. 뒤에 릉자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왕릉, 여산릉 이렇게 무덤에 쓰이는 릉자가 다 이거고요. 또 동사처럼 쓰이면 능멸하다, 욕보이다와 같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기출 문장인 기 대대로 즉이 강약 상릉에서 보면 그 대대로는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능멸한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명주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명주가 지금은 어디죠? 네, 강원도 강릉 지역입니다. 그리고 명주 하면 떠올라야 하는 인물 신라 김주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김주원이 왕이 됐어야 하는데 폭우가 내려서 김경신이 왕으로 추대된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김경신이 원성왕이 되고 왕위를 빼앗긴 김주원은 명주로 가서 명주 군왕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김주원의 아들이 김원창이고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명주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3번. 기억에 들어갈 국가의 이름은 했습니다. 출처는 역시 삼국사기 신라본기이고요. 도금해 볼게요. 법흥왕 9년 춘3월. 그냥 한 번에 해석됐네요. 기역 견사 청혼. 기역 국가가 사신을 보내 청혼했다. 왕이 이찬 비조부 짐의 송지. 왕이 이찬 비조부의 누이로 하여금 그에게 보냈다. 여기서 마지막 갈 지자는 역시 어조사로 쓰였고요. 어조사 중에서도 뭔가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였고 그것, 그라는 의미로 쓰여서 이 문장에서는 그에게 보냈다. 즉 기역 국가를 말하는 거겠죠. 기역 국가 뭐죠? 네, 대가야입니다. 대가야의 인회왕이 법흥왕 시기에 이찬 비조부의 누이와 결혼을 해서 동맹을 맺었죠. 이처럼 이찬 비조부 이런 명칭은 마치 1대1 대응 함수처럼 딱딱 나와주도록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24년도 기출에서도 땡땡 지적비 나왔잖아요. 근데 딱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사택 지적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게 쉬운데 한자로 보면 갑자기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 글자. 이런 거 유념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 기억에 들어갈 지역의 명칭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출처는 구당서, 열전, 동의열전, 백제전입니다. 백제승 도침, 구장 복신. 백제승려 도침과 옛 장수 복신이 솔, 중, 거, 기역, 이, 반. 무리를 이끌고 기역이라는 지역에 근거하여 반역을 했다. 네, 여기서도 도침, 복심만 읽어도 질문에서 기역이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오죠. 주류성입니다. 기역은 주류성. 이 사료에 나오는 한자들도 다 쉽고 중요해요. 다 외워주시고요. 이 무리 중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게 사람이 3명이나 있는 모양이거든요. 보면 사람 인자가 이렇게 3개예요. 무리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무리중. 그리고 옆에 의거할 거자는 근거, 증거, 의지할 곳, 운거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거자입니다. 그리고 배반할 반자는 말 그대로 배반한다는 뜻인데 이 돌이킬 반자와 뜻이 혼용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가 누군가에겐 너무 쉽고 또 누군가에겐 너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한문 사료는 하루 10분, 15분씩이라도 꾸준히만 해주시면 점수를 차별화하기 좋은 파트거든요. 사료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 준비해 볼 테니까요. 꾸준히 오며 가며 짜투리 시간에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